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활유, 오늘은 점도 지수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 점도 지수는 선생님이 큰 게 좋다라고 꼭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점도 지수라는 건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부 엔진 온도가 변하는데 그거에 따라 윤활유의 점도가 막 날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점도 지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API, 그 다음에 SAE가 나오거든요. 이 API는 무엇인지, SAE 분류법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회계사 이 지식 말고도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탈 자동차에 내가 엔진 오일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 윤활유를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활유의 점도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점도 지수, 비스코시티 인덱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점도 지수는 큰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자면, 자,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엔진의 온도가 변화함에 있어서 점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좋은 윤활유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작은 게 좋은 거고, 그게 바로 점도 지수가 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떨어지죠. 어려우면 콧물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콧물이 내 코 안에 있을 땐 온도가 뜨겁죠? 그래서 점도가 떨어져요. 흐물흐물합니다. 근데 온도가 하강하면, 바깥으로 나오면 끈적끈적해지죠. 이게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의 폭이 작을 때 지수가 높다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감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윤활유의 성능이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수가 높으면 낮은 온도에서 시동이 잘 걸리겠죠. 지수가 높다라는 건 온도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영하 20도여도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는 이유는 점도 지수가 높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다는 거죠. 자, 고온에서도 유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뛰어나다. 고온에서 점도가 깨지면 안 되죠. 윤활유가 윤활의 성능을 하지 못하고 물처럼 계속해서 마찰이 이뤄진다면 유막을 형성해야 되는데, 유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물처럼 금속과 금속 사이에 계속 마찰이 일어난다면 그건 윤활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온에서도 이 점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게 점도 지수가 크다는 것이다. 자, 점도 지수를 엔진 오일이 윤활유죠. 품질을 규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본 다음에 잠깐 옆에를 볼게요. 우리가 회계사 문제를 풀다 보면 파라핀계가 나오고 나프텐계가 나오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진 말고 파라핀계의 윤활유와 나프텐계의 윤활유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잘 묶여있는 애들, 서로 안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파라핀계죠. 이 파라핀계 아이들은 분자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아요. 점도를 잘 유지한다는 얘기죠. 얘는 불안정적이죠. 누구에 비해서? 파라핀계에 비해서, 나프텐계.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점도 지수가 높냐라고 말한다면 파라핀계가 훨씬 더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도 지수가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 분자 구조를 그냥 눈으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퀴즈는 회계사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 지수가 커야 한다. 베어링은 여러분 고온, 고압, 고속이죠. 점도 지수가 커야 안정적이겠죠? 네, 그래서 커야 한다 맞고요. 다음, 온도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점도 지수가 작다. 자,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점도가 많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린 점도 지수가 큰 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건 점도 지수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점도 지수가 작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점도 지수는 압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저온 시동이 곤란하다. 점도 지수가 작다라는 거는 여러분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고, 저온 추울 때 영하 막 20도일 때 윤활유가 끈적끈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유동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동이 어렵겠죠. 그래서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저온 시동이 곤란하겠죠. 맞습니다. 자, 점도 지수가 크다는 건 좋은 거죠. 온도 변화에 점도 값의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민감하게 작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덜 민감한 게 점도 지수가 큰 거라고 했죠. 그래서 크다는 것은 민감하게 작용한다. X겠죠. 그 다음 연료유는 점도 지수가 크며 윤활유는 대개 점도 지수가 낮은 특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점도 지수 커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X. 자, 점도 지수는 윤활유의 조성과 관계 있고, 조성이라는 거 어떻게 조합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라핀계 윤활유가 높으며 나프텐계 윤활유는 낮다. 선생님이 아까 파라핀계가 훨씬 더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파라핀계 윤활유가 높다라는 이 말이 맞겠죠. 자, 점도 지수는 광유계 윤활유 및 혼성 윤활유에 해당되고 합성 윤활유에는 별 관계가 없다. 애초에 이 말이 안 되죠. 저희 계속 쓰고 있는 게 다 합성 윤활유인데요. 합성 윤활유 점도 지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매우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겠죠. 자, 파라핀계 윤활유가 다른 것보다 점도 지수가 크다라고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점도 지수가 작으면 안 좋은 거죠. 압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건데 압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윤활유, 엔진 오일을 우리가 분류하는 체계에 있어서 SAE 방법이 있고 API 방법이 있습니다. SAE를 먼저 볼 건데요. 이 SAE는 Society Automotive Engineers에서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만든 게 SAE고요. 보통 지금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윤활유를 뭐 만 킬로마다 갈고 계실 텐데, 뭐 OW30이냐, OW20이냐, 뭐 OW30이냐, 이런 윤활유의 종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SAE 분류법입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SAE 분류법이죠. 그럼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윤활유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자, SAE 분류법은 윤활유의 점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윤활유의 점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예, 저온에서의 점도를 나타내는 거고 고온에서의 점도를 얘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점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고온 및 저온에서의 점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의 흐름성은 여기서 10이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의 점도는 30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W는 윈터,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숫자는 어떤 점도를 이야기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 종류의 체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템퍼러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엔진 내부의 온도가 아니라 외부 온도예요. 외부 온도. 우리나라는 4계절이죠. 그래서 뭐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40도까지 카바 쳐야 할 온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많이 쓰시는 게 지금 여기 OW30을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이 OW30을 보시면 영하 30도부터 외부 온도 약 35도까지 이렇게 카바를 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OW30을 쓰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보시면 0이면 좀 더 영하로 내려가죠. OW는 여기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좀 보시면 이 W 앞에 있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저온에서 유동성이 좋구나. 윤활유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온 점도를 보시면 얘는 16이니까 외부 온도 약 25도까지
윤활유의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죠. 얘는 20이니까 30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걸 보면 얘는 60이니까 외부 온도 50까지 버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동남아 엄청 더운 도시에서 차를 몬다고 하면 한국에 맞는 윤활유를 쓰시면 안 되겠죠. 외부 온도가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런 윤활유를 써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저온 점도와 고온 점도가 나타내는 값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SAE 점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OW30과 OW40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얘네는 저온 시동 걸 때는 똑같죠? 약 어디는가요? 5니까? 마이너스 35도까지 얘네는 다 커버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30과 40에서 차이가 나죠? 엔진이 내가 고속을 질주를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 엔진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30이 말하는 이 30이 여기네요. 외부 온도 35도를 넘어가는 순간 얘는 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온에서 이 점성, 유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윤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0이 아니라 뭐 15짜리 쓴다, 16짜리 쓴다 그러면 엔진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마모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엔진이 빨리 헐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도 지수도 보면 당연히 이 40이 훨씬 높겠죠. 얘는 점도 지수가 174인데 얘는 186이죠. 얘는 더 높은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점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도 지수는 클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엔진을 좀 더 고속으로 달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 윤활유가 버티길 바란다면 여러분은 OW40을 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거든요. OW20을 보통 권장합니다. 매뉴얼에서. 그래서 OW20을 넣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OW20보다는 30을 좀 엔진 오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면 OW20이라고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OW20이 지금 외부 온도 30도죠. 그죠? 근데 OW30은 35도까지죠. 요즘 우리나라 여름에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온도가 거의 막 40도 육박하잖아요. 그죠? 외부 온도가. 그래서 날도 좀 더워지고 선생님 엔진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윤활유의 점도 지수가 좀 더 높은 걸 선생님은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PI 분류법이죠. 얘네는 이제 페트롤륨에서 미국 석유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분류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SAE는 점도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온도에 따른. 근데 이 API는요. 윤활유의 성능과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회계사에서도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사용 용도거든요. API 분류법은 윤활유의 성능과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점도가 아니라 점도는 SAE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보면 자 가솔린 엔진은 SN, SM 등과 이렇게 나타내고요. 앞에 분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솔린이 아니잖아요. 디젤이니까 뭐 CF, CI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윤활유의 화학적 성질과 첨가제의 성능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API 분류법은 윤활유의 화학적 성질과 첨가제의 성능을 포함합니다. 내가 이 엔진에서 요하는 어떤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진마다. 그런 어떤 화학적 성질과 성능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선박에서는 API 분류법을 통해 윤활유가 특정 엔진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S 뒤에 나오는 알파벳, 뭐 예를 들면 지금 SN, SM이죠. 그 다음에 C, F, I죠. 이 F와 I, N과 M,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최신 규격입니다. 규격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엔진 오일이 아니고요. 최신의 규격은 이전의 규격을 모두 만족한다는 말이 바로 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동차도 윤활유 선생님 보니까 API SP 최신 규격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SP가 이 육각형이잖아요. 이 모든 성능을 얘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전 모델 API SN을 보면 요렇게 포함하고 있죠. 그쵸? 네, 요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최신 규격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지 내 엔진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선박에서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API 분류법 활용 예시. 대형 선박 디젤 엔진에서는 일반적으로 API CI4 또는 API CK4 등급 이상의 윤활유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I보다는 K가 훨씬 그거겠죠? 최신 그거겠죠? 아마 배출 규제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높은 압축비와 고온에서 윤활유가 충분한 마모 방지 슬러지 방능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E 분류법은 윤활유는 일반적으로 SAE40 또는 SAE50과 같은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점도를 선택한다고 했죠. 아까 여기서 본 거 싶어? SAE40, SAE50이죠. 선박이 여러분 이렇게 영하까지 떨어질 일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엔진을 쓰고 있죠. 계속 고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활유를 써야 한다. 그래서 선박 엔진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온도로 작동하므로 점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API와 SAE를 분류하자면, 자, API는 미국 석유학회에서 만든 분류법이고, 얘는 윤활유의 성능 및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엔진의 보호 성능, 연비 향상, 슬러지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떤 화학적 특성 등 얘가 윤활유가 갖고 있는 성능을 지표로 삼고 있고요. 얘는 가솔린은 S로 시작하고 디젤은 C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윤활유가 엔진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화학적 성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체계이고요. 이 SAE는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만든 거고 점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온과 고온에서의 윤활유의 점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성, 유동성을 나타내고요. 점도 등급으로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죠? 윈터, 이제 저온 10, 그다음 고온 3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고온고압 환경에서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면서 엔진 부품과 윤활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윤활유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점도 지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나가 될 겁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거니까. 자, 그다음에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점도 지수는 큰 게 좋다.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다. 점도가. 자,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 지수가 커야 한다고 했죠. 왜? 고온, 고속, 고압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윤활의 점도 지수가 커야 합니다. 자, 온도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이거는 점도 지수가 작은 거죠. 큰 게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자, 압력 변화가 나왔죠. 압력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점도 지수가 크다. 애초에 점도 지수는 압력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지수가 작다라는 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점도가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온 시동이 곤란하다라는 건 우리가 추울 때 영하 20도, 영하 30도일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윤활유가 막 끈적끈적해서 윤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피스톤이 막 끈적거려서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동이 안 걸리겠죠? 자, 다음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점도 지수가 작은 윤활유를 사용하는 엔진은 안 좋은 거죠? 자, 저온에서 시동이 곤란해지겠죠. 압력 변화 나오니까 틀렸겠죠. 온도 변화, 점도가 크게 변하면 점도 지수가 작다. 자, 온도 변화 시 점도가 크게 변한다라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점도 지수가 작은 게 맞죠. 자, 베어링 점도 지수 커야 된다고 했죠. 답, 나. 자, 내연기관용 윤활유 분류한 API 분류법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죠? 화학적 특성, 어떤 성능, 사용 용도 이런 걸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답, 4. 점도 지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자, 점도 지수가 크다는 거 좋은 거죠? 온도 변화에 점도값의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면 안 좋은 거죠? 그거 틀렸습니다. 자, 연료유는 점도 지수가 크며 윤활유는 대개 점도 지수가 낮으면 안 되죠? 커야겠죠? 틀렸습니다. 점도 지수는 윤활유의 조성과 관계가 있죠? 파라핀계 윤활유가 높으며 나프텐계 윤활유는 낮다. 파라핀계가 훨씬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점도 지수는 광유계 윤활유 및 어쩌고 저쩌고 합성 윤활유 관계, 아예 윤활유와 관계 있죠? 네, 틀렸습니다. 답 4.
자, 윤활유의 점도지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파라핀계 윤활유가 다른 것보다 점도지수가 크다고 했죠. 안정적인 분자 구조, 막 사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온도 변화에 대해 점도가 많이 변하면 안 좋은 거죠. 점도지수가 작은 거 맞고요. 자, 기관의 베어링용 윤활유는 점도지수가 당연히 커야겠죠. 점도지수가 작으면 압력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여러분, 압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답 아.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고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잡담으로 선생님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자동차에 계속 넣고 있던 그 윤활유가 이거였거든요. 쉘 걸로 선생님도 나름 좋은 걸로 넣어주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OW20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20이 생각보다 그 높은 온도를 많이 버텨주진 않는다. 그래서 내 엔진에는 좋지 않다. 이게 그래서 연비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내 엔진의 마모, 엔진의 어떤 사용 기간을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선생님이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도 이제 10만이 넘었거든요. 자동차가. 그래서 선생님 OW 상봉으로 바꾸려고 선생님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 엔진 오일 바꾸실 때 내 윤활유가 매뉴얼에서 권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나의 운전 습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윤활유를 30으로 점도지수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기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SP는 뭐예요? 이 SP는 API 분류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W20은 SAE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PI와 SAE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네, 기출문제까지 모두 풀어왔습니다. 1급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파라핀계냐, 나프텐계냐.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파라핀계는 사슬 구조에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도 지수가 높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 점도 지수는 높은 게 좋은 거죠.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게 점도가 반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API와 SAE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SAE는 점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API는 사용 목적, 얘가 가지는 어떤 성능, 화학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게 API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API와 SAE를 모두 볼 줄 알아야 해요. 얘가 말하는 영문의 이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숫자 값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셨다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윤활유 5강까지 찍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